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장수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100세까지 암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시라사와 다쿠지, 일본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한 밥 넣고 반찬 넣고 국 넣고 하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아침에 끈적거리는 식품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한 식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급속하게 혈당치를 끌어올리는 식사라는 거예요. 이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은 무병장수의 가장 커다란 적이라는 거죠. 아침 식사에서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면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의 혈당치도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식 청국장인 나또, 연근, 참마, 토란 이런 식품들을 보면요, 아주 끈적끈적한 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속에 섭취된 당질을 감싸듯이 달라붙는다고 해요. 이런 끈적끈적한 것들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당질들을 감싸 안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분의 흡수가 느려져서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슐린의 과잉 분비를 억제시켜 소량의 인슐린으로도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혈당치란 혈액 중 포도당의 농도인데 혈당치가 올라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이에요. 우리들의 활동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데요. 당뇨에 걸리신 분들, 그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포도당의 혈당들이 내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서 인슐린의 힘이 약해진 결과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먹어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은 합병증도 유발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건강과 수명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병장수의 삶, 무병장수의 열쇠는 인슐린 분비에 부담을 가하지 않는 식생활이고, 이는 곧 혈당치를 급속하게 올리지 않는 식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러면은 내 혈당치의 변화만 보더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는지, 내 몸에 맞는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침 걸으시는 분들도 많죠? 아침을 걸으시는 분들은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개를 가지고 출근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식욕이 없다거나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 식사를 걸으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사람이라면은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개를 갖고 집을 나서자라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한 남편에게 사과나 바나나 한 개를 움켜쥐고 건네주고 출근을 시키면은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과나 바나나를 먹으면 급속하게 혈당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장 지방형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양에는 매일 한 개의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과가 굉장히 좋은 식품이어서 사과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과 안에 깜짝 놀랄 정도의 노화 방지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카테킨, 프로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폴리페놀이 약 400종류나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페놀은 껍질 바로 아래에 농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이 많은 사과를 드시려면은
최대한 붉은색이 진한 사과를 고르셔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농약을 제거한 후에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바나나도 아주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바나나의 향기 성분인 유제놀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서 3시간이 지나면 백혈구가 상승하고 그 효과가 48시간 지속되게 되는데요. 장수하고 싶다면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발효식품을 드셔야 됩니다. 인체는 자연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나 항체가 협력해서 우리 몸은 병에 걸리지 않죠. 면역세포의 대부분은 백혈구 안에 존재하는데요. 최근의 연구를 통해 백혈구의 35%를 차지하는 림프구 속에 있는 헬퍼 T세포의 중요성이 밝혀졌습니다. 헬퍼 T세포는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이 둘의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신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2형이 너무 강해지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바람의 위험성이 커지고요. 1형이 강해지면 자기 면역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형이 강한 경우에는 유산균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유산균은 1형을 활성시키기 때문입니다. 1형이 활성화되면은 2형과 균형이 맞게 되겠죠. 요구르트, 된장, 간장 이런 발효식품이 T세포 간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낫또균도 1형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요. 발효식품은 미생물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식품으로 보존성이 뛰어나고 영양가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1형과 2형의 균형을 맞추려면 장내 환경이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60에서 70%가 장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장의 역할에 면역 기능이 큰 역할을 끼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내균의 상황을 꽃밭에 비유해서 장내 플로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장내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3가지 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균, 착한균이고 하나는 유해균, 나쁜 균입니다. 그 세 번째는 중립균이라고 해서 상황을 봐서 어떤 균이 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은 내 장내 환경이 좋은 거고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내 장내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 어떤 걸 늘리고 싶다면은 거기 그 세균들, 그 균들이 좋아하는 세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장내 균들이 좋아하는 그 식품을 먹어주면 됩니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품은 이제 발효식품이 되는 거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식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액상과당, 뭐 치킨, 튀긴식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해균을 늘리는 식품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그리고 또 항생제도 유익균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장내 플로라를 장내 생태계죠. 장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건강 장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통 조미료인 된장, 간장은 유익균의 보물창고니까요.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 드리면은 아침에 가급적이면 끈적거리는 음식을 먹어라. 왜냐면은 이게 혈당을 잡아준다. 그래서 낫또, 연근, 참마, 토란 이 식품들의 끈적끈적한 뮤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치 상승을 막아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아침 식사가 어렵다면은 사과나 바나나 1개씩을 먹자. 그리고 장수하고 싶다면은 발효식품을 먹어서 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요즘 낫또 같은 경우도 인터넷 쉽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먹을만합니다. 네, 뭐 저는 그냥 간식 대신 먹기도 하고 밥이랑 같이도 먹기도 하는데 그건 취향 따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